충주 공고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그 양쪽 클럽의 회원들이 점유를 한다고 그냥. 다른 그 시민들도 못 써요. 그분들이 교직에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이번에도 그 라이트 시설을 가지고 교체해달라 그래서 단칼에 안 된다고 자른 겁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쓰는 거는 시에서 해줘야죠. 우리 교육청에서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도 대형 투자를 받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한테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특정 클럽에서 점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해요. 답변해보세요. 그 학교 근무하실 때니까. 예, 저는 지금 충북 공고건 말씀드리려고. 말씀 충북 해보세요. 공고는 테니스장이 3면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테니스가 상당히 인기 그 스포츠 종목으로 유행을 할 때 3면을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테니스장 사용 빈도도 좀 그때도 일반 시민들도 썼는데 요즘은 시민들은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도 낮아지고 요즘 학생들은 오히려 그 풋살 그 다음에 우레탄 농구 이런 쪽이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설 개보수를 하면서 3면 중 2면은 풋살장과 우레탄 농구장으로 2면을 교체하고 1면 정도는 그건 교직원이 100명이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수리 보수 유지비가 아마 이렇게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중은 그러면 이 테니스장만 개보수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기획부장 이건영입니다. 남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테니스장 같은 경우 요새는 그런 걸 해놓고 그쪽 안 해주게 되면 테니스장 그 운영이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남중 같은 경우 21년이 넘어서 아이들 교수 하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상당히 불편하고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이 시설을 다시 해주는데 그 나머지 방과후 이외에는 그 일정 부분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이게 몇 면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바꿔주시면 되죠. 저희도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항상 쓰고 있죠. 낮에는요. 전제 그 새벽이나 아니면 그 오후에 간혹 학생들이 주로 쓰고 있는데 오전 같은데 이럴 때는 이제 그 무슨 근데 두 면인데 이게 1억 2,400이나 들어가요? 충주공고는 9면을 새로 다 하는데 2억 4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입찰자 빼고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뭐 어떻게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 얘기예요? 야외 테니스장 아니에요? 이 실내로 돼 있습니까? 네, 야외로 돼 있습니다. 아니 두 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요? 땅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좀 이해가 안 가고 요거는 저기 지금 예산 세부 내역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9개 중에 다 설치가 돼 있고 4개원만 지금 미설치돼 있다. 예, 75개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립이에요? 예, 사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16개원은 설치 안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직? 예, 저희가 지금 CCTV 그 지원 기준이 그 일정 화소가 되지 않는 거를 교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각지대에서 언제 그 원장님이 학교에서 우리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데는 지금 검토를 해서 다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정한 화소 140만 화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화상도가 높게끔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도 사각지대라든가 화소가 미달되는 부분은 예,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됐다. 그냥 뭐 견적서 들어온 대로가 아니고 견적 들어오는 기준이 또 국토법의 그 산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한 그 X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해도요. 그럼 혹시 그 제천시 도시 기본기 용역비 얼마인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예, 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예, 혹시 시청 가서 물어보시면 시 전체 5년마다 한 번 하는 도시 기본기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단일권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전체 도시 기본 계획을 한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도시기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주시 또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단일거리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가 볼 때 상당한 과한금액이다. 그래서 물론 뭐 계약서를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어떤 용역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 한번 상세한 어떤 그런 산출 내역이나 계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좀 극악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서 언론에도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대책을 좀 변호사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지 좀 말씀을 누가 해주십시오. 담당이 어디신가요? 예, 학교자치과장 손기준입니다. 최근에 그 학교폭력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안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학교폭력은 우선적으로 그 교육 전체가 나서서 예방교육이 최선입니다. 저희들이 그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한 어떤 학생들 간의 배려나 존중, 또 내용 쪽에서도 남에 대한 배려나 존중, 인권 이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폭력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올 9월에 청주의 변호사 2분, 충주에 1분. 그래서 청주의 2분은 청주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 남부 3군, 그 다음에 청주의 고등학교하고 중부 3군, 그 다음에 충주분은 그 북부 3군을 담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학교 SOS 학교 폭력 문제 해결 지원단이라면서 현장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아니면 상담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인가요? 장학사님이 양성을 해서 각 교육청에 파견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거 아닌가요? 상담사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 전문 상담 교사가 다 파견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해서 양성을 해서 파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교육 전문직을 이번에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생활지도 전담 전문 분야 장학사를 3명 이번에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그 3명의 전문직 생활지도 분야 전문 분야 장학사를 이제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부 쪽으로 또 1명 배치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는 건가요? 지금 생활지도 전담사라고 아니요, 장학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 전담 장학사. 예.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3명을 이번에 선발을 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중부 1명, 청주 1명, 남부 하나, 그리고 북부 충주제천 단양에서 1분을 9월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학교 고등학교 진학 지도비 예산을 본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좀 이따 찾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화장실 보수비가 4억 정도 있고요. 화장실 확충비가 또 1억 5,500이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주교육장 조본덕입니다. 제가 이제 예성초등학교를 지난 봄에 방문을 해서 예성초등학교가 원래는 당초 이제 계획에는 남한강 초등학교를 아마 이전하는 걸로 해서 몇 년 동안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그 화장실을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옷을 내리기가 아주 불편한 정도로 작고 환기도 안 돼서 아주 화장실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제가 화장실을 파악을 다 해서 요거를 좀 대상토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이 다 감수를 한다 그러셨거든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도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충주교육장 부원입니다. 투표 과정 준비 기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게 화장실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제가 일일이 화장실을 다 들어가서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환경 개선비를 해주시는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네, 교육정보연구원장 정광입니다. 네, 학내망 개선 사업비 14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네. 2016년 행감에서 제가 운영과 이제 투자의 분리를 요구했었고, 작년에 전 원장이신 이혜진 원장님께서 운영과 투자에 분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번에 또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직접 이제 입찰을 하신다면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장님 이거는 좀 수정하셔서 본청에서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내망 개선 시범 사업은 어떤 정책 사업으로 하기보다는요, 학교 현장에 지금 학내망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운영 주체가 또 이 발주를 하고 입찰 과정에 이제 괜히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애초에 약속하셨던 대로 본청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산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14억에 대한, 그죠? 10개 학교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네, 산출 내역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28학급 규모 정도의 학교의 예산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억 4천만 원 예산을.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을 했었던 예산 산출 내역이 여기에 추경에 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들어갔어야죠, 원장님. 네. 요거는 제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전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봤을 때 이걸 일괄 발주하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내망 사업이요. 네. 예, 학내망 개선 사업. 일괄 발주를 하시는 것은 결국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은 도내 업체에 대한 참여 기회를 지금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협력업체로 하든지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님들 지적하시는데요. 네. 지역 업체의 어떤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예산안 672쪽과 설명자료 752쪽입니다. 7억 46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운영 주체인 교육정보원이 직접 발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청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거는 교육정보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자원 예산안 672쪽과 설명자료 752쪽입니다. 정보자원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현재 정보자원이 거의 99% 정도가 PC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부가 기능으로 충분히 이 자원관리 시스템이 가능한데 굳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정보 자원은 지금 학교에 PC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담당자가 자꾸 변동이 되고 또 저희 교육청이나 또는 저희 원에서 보급한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사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